인천, 서울, 지금 지방도 할 것 없이 이런 노후 빌라들의 재개발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두고 둘수록 점점 더 시세는 올라간다라는 거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문입고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오래된 노후 빌라, 그것도 지하 물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하면 먼저 쾌쾌한 냄새와 어두컴컴한 굉장히 안 좋은 분위기가 먼저 떠오를 텐데요. 오늘 왜 세연쌤과 함께 이 지하 물건을 공부하는지 아마 배워보시면 너무너무 느껴지실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오늘도 집중하시고요. 자, 이 동공부 오늘 같이 해보시는 겁니다. 먼저 물건을 보고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은 인천의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물건이고요. 대지권은 5.893평이네요. 건물 면적은 10평입니다. 10평 정도면 방이 2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감정가는 5,200만 원이고요. 와, 신권의 낙찰을 받은 물건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입찰자가 무려 17명입니다. 이게 과연 싸기 때문에 17명이라고 하는 입찰자가 입찰을 했을까요? 그것도 신권에. 지하하면 아주 많이 유찰이 되고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신권인데 그것도 지하이고 인천에 아주 노후된 빌라를 17명이 왜 입찰을 했을까요? 먼저 사진 보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사진을 보니까 아주 비호감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특히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물건 바로 패스하거든요. 이런 데 사람이 살겠어.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게 임대가 맞춰지겠어? 라는 생각을 먼저 하실 거예요. 그죠? 물론 임대가 맞춰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노후가 심하고 상태가 좋지 않은 그런 물건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흙 속에 진주가 있다라는 거죠. 지하이지만 창문이 모두 위쪽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다행히 채광이라든지 통풍은 잘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물건이 여기인데 같은 스타일의 빨간 벽돌 빌라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지도로 넘어와서 보면은 우리 물건의 위치는 여기인데요. 아까 사진에서도 봤지만 빼곡하게 빌라들이 아주 촘촘하게 있습니다. 촘촘하게 주변에도 다 그래요. 인근에 시민공원역이 있고요. 여기 보니까 포레나 인천 미추홀 아파트라고 해서 2022년도 올해 8월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 밑으로는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주안 아파트라고 해서 2023년도 내년 6월에 입주되는 아파트가 있고요. 여기도 보면은 주안 캐슬 앤더샵 에듀폴의 아파트라고 해서 올해 7월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가 보입니다. 네, 그 사이에 있는 빌라가 굉장히 촘촘하게 밀집되어 있는 곳에 주변에는 입주 예정인 신축 아파트들이 있는 그런 물건인데요. 자, 여기에서 잘 보세요. 인천의 경우에는 다세대 주택이 굉장히 경매가 많이 나오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주변에도 이런 빌라들이 경매로 많이 나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빌라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쵸? 파란색으로 해서 다세대 주택 공매도 있네요. 자, 위쪽으로 이렇게 봤더니 여기는 오피스텔 아파트들이 좀 많이 나와 있고요. 자, 밑으로 한번 쭉 내려와 볼게요. 여기도 많지 않아요. 이쪽으로 좀 몰려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쪽으로 좀 몰려있는데요. 물건들이 지금 주변에 다세대 빌라가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입지들을 살펴봤고 지금 우리 물건을 보면은요. 우리 물건 주변에는 여기 단독주택이 하나 나와 있긴 하지만 뭔가 물건이 많이 나와 있지 않고 뭔가 좀 휑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죠? 지금 제가 짚어드린 이 부분에 굉장히 투자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경매 물건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을까? 그거는 바로 뭔가 이 구역에 이슈가 있다라는 의미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개발 빌라 투자에 관심이 있고 물건을 이렇게 고를 때에는 경매로 이렇게 빌라 물건이 많이 나와 있지 않은 지역을 샅샅이 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간혹 하나씩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 놓치지 말고 꼭 조사를 하셔서 주변에 이렇게 입주 예정인 아파트들, 이런 모습들로 탄생되는 것들을 좀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물건 지하이기는 하지만요. 왜 17명이 들어왔을까요? 제가 사진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바로 우리 물건이
미추 10구역 안에 있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아까 시민공원역에서 위에 여기 빈 칸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데는 신축 아파트가 지금 입주 예정에 있죠. 그리고 미추 8구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주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미추 8구역의 바로 옆에 구역에 있어요. 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옛말이 있는데요. 이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이런 구역들이 구역 지정이 되고 조합원이 설립되고 이런 재개발의 단계가 올라가는 것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럼 우리 구역도 되겠네. 우리 구역도 노후도가 충분해. 옆에도 됐는데 우리는 왜 안 돼? 그리고 그런 바로 이웃집에 비슷한 내 집과 비슷한 집들이 막 시세가 상승하고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네, 아직 재개발로 지정되진 않았지만 지금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이런 구역들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힌트 드렸어요. 빌라 경매 물건이 많이 나와 있지 않은 지역을 노려라. 주변에 이렇게 신축 아파트들 입주 예정인 곳, 그런 것들이 있는 지역을 노려라. 바로 이 부분이 오늘 투자 포인트입니다. 우리 물건이 있는 이 미추 10구역 같은 경우에는요, 벌써 동의율이 60% 이상이라고 합니다. 70%를 곧 달성하겠죠. 그러면 신속통합기획이라든지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신청하고 승인을 기다리는 이런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투자의 포인트를 아는 이런 투자자들이 이 물건에 이렇게 입찰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물건 주변을 좀 살펴보면은 아까 보셨듯이 이렇게 빨간색 벽돌, 빨간 벽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름다워 보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 임장을 가면 좀 냄새가 나요. 그죠? 그 냄새가 여러분 돈 냄새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블럭으로 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빨간 벽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주변에 이런 신축급의 이런 빌라들이 있다면 좀 미움을 사겠죠. 네. 자, 여기 보니까 오래된 단독주택들이 중간중간에 또 있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빌라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요, 건물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물건도 우리 교육생분이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와,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 지금 당장 어떻게 수익이 났는지, 시세보다 얼마나 싸게 낙찰을 받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감정가가 5,200만 원. 와, 너무 저렴합니다. 그죠? 근데 신권으로 도전을 하셨고요. 입찰자 17명 중에서 당당히 7,788만 원, 감정가의 149.77%로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차순위보다 1,100만 원이나 높이 써서 낙찰을 받았거든요. 이 물건의 시세는요, 8,700만 원으로 조사가 되었어요. 근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낙찰자 분께서 부동산에 낙찰을 받았다고 알리면서 매도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데요. 주변에 이런 게 5,500만 원짜리 물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을 하셨죠. 내가 너무 높이 썼나 보다. 그랬는데 그 5,500만 원짜리 물건을 봤더니 저희 거보다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시세 조사가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시세가 8,700만 원인데 7,788만 원으로 낙찰을 받으셨잖아요. 1,000만 원 정도 싸게 낙찰을 받은 거죠. 너무 높이 받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런 물건을 이 동네에서 매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건들은 시세가 점점 더 오르기 때문에요. 이런 물건들은 미래 가치를 보고 입찰가를 선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하셨고, 또 이렇게 좀 힘있게 입찰가를 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이 낙찰받은 교육생분은요, 저희와 함께 한 4년 전부터 함께한 교육생이에요. 그래서 벌써 이 물건이 아마 한 3번째 낙찰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2번의 경험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이런 시세조사나 임장을 하는 이런 실력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조사를 했기 때문에 본인의 확신을 가지고 입찰가를 쓰신 거죠. 너무 잘하셨죠? 네, 여러분들 같이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앞으로 이런 개발 호재가 있는 이런 노후 빌라, 빨간 벽돌, 돈 냄새가 나는 이런 물건들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인천, 서울, 지금 지방도 할 것 없이
이런 노후 빌라들의 재개발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정말 재개발 성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흙 속의 진주를 찾아낼 수 있는 실력을 하루라도 빨리 쌓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지금 당장 내가 투자할 돈이 없다고 배움까지도 늦추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부동산의 흐름을 따라서 나의 실력도 계속 쌓아 놓으셔야지 나중에 정말 이런 흙 속의 진주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 망설이지 않고 도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경험하신 분들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자, 이런 물건은요, 그럼 언제 파는 게 좋을까 또 궁금하시죠? 지금 당장 팔아도 되지만 세금적인 부분도 있고, 이런 물건들은 두고 둘수록 점점 더 시세는 올라간다라는 거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물건 세연쌤이 낙찰을 받았다면 저는 절대 팔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인천은 정말 이 세연쌤 경매 고향이거든요. 저도 이런 물건들로 낙찰을 받아서 많은 자산을 쌓았습니다. 이런 물건 하나 낙찰받았다고 해서 1억 1,000만금을 벌 수는 없어요. 그리고 바로 뭐 부자의 대열에 내가 들어갈 수는 없지만, 자, 이런 나의 실력과 이런 흙 속의 진주, 그리고 시간을 투자를 해서 나의 자산을 점점 불려가면서 부자의 길로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소행님들에게 오늘 이렇게 흙 속의 진주 물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오늘 많이 공부가 되셨나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하루하루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또 함께 화이팅 힘차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 다음에 봐요.